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 분석 기법에서 337쪽이 있죠. 이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투자하는 게 좋을란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을란지, 그거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외웠다고 치고요. 이제 이쪽,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할업이 해서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요. 어림셈법이 있고요.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할인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아까 할인 말씀드렸죠. 할인하는 건 뭐 하는 게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한다 할 때 아까 저기 했잖아요. 할인한다. 맨 왼쪽 있죠. 뭐가 할인이에요? 할증하는 거, 할인하는 거 있잖아요. 할증하는 거는 1 플러스 할증률을 곱하는 거였고, 할인하는 거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누어야 한다 그랬죠. 할증하는 거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숫자를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현재 가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할인, 할증 이런 개념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야, 하는 거. 이자 계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얼마나 가치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1년 뒤에 1,100만 원이 현재 얼마 하고 갔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값으로 바꾸면은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따지는 거는 이거고요. 얘네들은 그런 거를 안 따진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돈이 지금 첫 해년도에 이게 발생해요. 근데 이게 소득이득과 관련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영업수지 계산은 이거 5년 운영하면 몇 번 계산해야 된다고요. 5년 운영하면 몇 번 계산해야 돼요. 얘는 5번. 이거는 5번 해야 된다고. 가유순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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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가유순전후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 지운 매순전후는 나중에 처분할 때 한 번 계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있으면은 5번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첫째는 2,500, 둘째는 3,000, 셋째는 3,500, 넷째도 3,500 이렇게 금액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금액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첫 해년도에 2,500과 두 번째 년도에 똑같이 2,500이 들어오더라도, 두 번째 년도에 똑같이 2,500이 들어오더라도 이 같은 가치가 아니죠. 1년 후에 2,500이고 얘는 2년 후에 2,500이면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할인하는 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림잡아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가치가 다른 거를 따지겠다는 얘기, 안 따지겠다는 얘기예요. 따지겠다는 얘기 아니죠.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할인하겠다는 얘기냐,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할인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해 2,500 나오면은 둘째도 2,500 나온다고 치고 그냥 더 하자, 더 해. 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데 첫 해 2,500 들어오고, 둘째 해 2,500 들어오고, 셋째 해 2,500 들어오고, 넷째 해 2,500 들어오면 모두 얼마 들어와요? 4억 들어오죠? 아, 그러면 다 자본이 회수됐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시간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안 되잖아요. 첫 해 2,500, 둘째 2,500, 셋째 2,500. 그냥 더하면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은 무슨 법?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이고, 이거를 할인하겠다는 얘기는 숫자를 작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2,500과 2년 후에 2,500, 3년 후에 2,000 이런 게 4년 후에 2,500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1년 후에 2,500 받을래? 2년 후에 2,500 받을래? 그러면 당연히 1년 후에 2,500 받는다 그러죠.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면 이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현재 가치가 2,300이랬으면 얘는 2,300보다도 더 적겠죠. 얘는 더 적겠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따지는 거는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근데 이거는 난이도가 높겠죠. 일일이 시점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거의 사용 안 해요.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 안 하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된다고. 시험에. 실무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거의 세전현금 수지에서 거의 그냥 끝나요. 브리핑이. 이것만 잘하면 된다고. 이것만. 실무에서는. 근데 이것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팩스로 보내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 그래요.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별로 설명 잘 자신 있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저한테 배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럼 차라리 저한테 그냥 팩스로 보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분석은. 수백억짜리 정도라도 이 정도면 돼요. 60억짜리 제가 50매덕 60억 얼마 전에 소개해줬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먼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저한테. 보고서 보내왔는데 그냥 대략 하는 거예요. 대략. 화폐 시간 같이 안 따져요. 그냥 이 정도면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순순회가 있어요. 순순회가. 순현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요. 순순회. 여기에다가 현가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연평균 순현가라는 게 있어요. 자, 공통점이 현가예요. 현가. 현재 가치를 줄임말이라고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할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두 놈은 현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밑에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물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5가지 있죠. 예? 저 5가지 외에는 모두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5가지 외에는 다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교재를 보십시오. 자, 이거 웬만하면 제가 이걸 문제를 지금 단계에서는 안 풀어 드리려고 하는데 355쪽을 보십시오. 355쪽에 5번 문제 보십시오. 4번부터 보세요. 4번. 355쪽에 4번부터. 4번에 3번 지문 보세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문제 이걸 맞추란 뜻이 아니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를 얼마나 자주 묻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번에 2번 지문 보세요.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죠. 고려하는 거는 더 5개밖에 없다고요. 현가 들어가는 3가지. 현가 들어가는 3가지. 이럴 때는 화면을 저기 초점을 맞춰야 돼. 저기. 나를 맞추면 안 되고 저기 맞춰야 돼.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기를 봐야 돼. 저기 맨 끝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현가 3가지 있죠. 나머지 2가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또 5가지 외에는 모두 다 뭐라고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저 5가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과 현가 들어가는 3가지.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 외에 보세요. 지금 5번에 2번 지문 있죠? 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7번 보세요. 7번이 아니고, 7번이 아니고, 넘어가셔서 358쪽에 9번. 9번은 문제 자체가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죠. 네, 저 5가지 중에 4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저 5가지 중에 4가지를 써놓고 나머지 1가지를 써놨을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했죠. 할인이 뭘 뜻하는 거라고요?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면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이 소리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 아닌 것은, 그럼 저기 또 5개 중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다음에 11번에 4번 보세요.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본 환원율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저기 없죠? 저기 없으면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현가회수기간법. 저기 있어요, 없어요? 현가회수기간 있잖아요. 현가 있잖아요, 현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고려하죠. 근데 안 난다고 그랬죠. 그럼 2번 틀린 거네. 5번 틀린 거네. 간단하죠? 누워서 떡 먹게, 이런 거는. 지금 벌써 몇 번째 문제예요, 지금. 지금 또 12번 가보세요. 12번에도 또 있어요. 12번에 1번 지문 보세요. 예? 12번에 1번 있죠? 또 13번에 2번 보세요. 13번에, 몇 번인가요? 13번에 4번 있죠? 14번에 1번 보세요. 지금 몇 번부터 왔어요, 지금? 몇 번부터 왔어요, 몇 번부터? 9번, 10번, 11번, 12번, 13, 14번까지. 맞아요?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그럼 모두 몇 개 지금? 이렇게 숱하게 많이 묻는데 이걸 안 할 거라고요? 배짱 있으면 안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문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예? 이게 어렵게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럼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배짱이지, 그거는. 안 하게, 틀리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 어려워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안 어렵잖아요. 그럼 해야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여기는. 승수법, 수익률법.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자, 오늘은 자세히 안 들어갈 거예요.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이거 몇 프로라 그랬죠? 아까 이거 몇 프로라 그랬죠? 4억 분의 2,500 수익률.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수익률 계산하는 거는 투자액분의 수익, 이런 식이잖아요.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투자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액이 여기는 2가지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든가 얘가 들어가요. 근데 10억하고 비교하는 건 얘네들이라 그랬죠. 4억하고 비교하는 건 얘네들이죠. 맞아요, 안 해요. 자, 근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56쪽을 보세요. 356쪽에 6번 보십시오. 총소득 승수, 1번 지문부터 볼게요. 총소득 승수는 하고 있죠. 1번 지문 보세요. 356쪽에 1번 지문. 6번에 1번 지문. 총소득 승수는 하고 있죠. 총소득 승수는을 몰라도 돼요, 일단은. 지금 아직 안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그걸 가리고 보세요. 총소득 승수는을 가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누는 값이다 돼 있죠. 자, 근데 총투자액하고 세후 현금 흐름은 짝짓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총투자액하고 세후 현금 흐름은 짝짓기 하면 안 돼요. 그 앞에가 뭔지 몰라도 뒤는 벌써 틀린 거라고요. 총투자액하고는 이쪽으로는 나오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하고만 비교해야 돼. 얘는 뭐를 나눴는지 보기도 전에 짝이 안 맞다고요. 얘가 나왔으면은 얘네들 중에 나와야 된다고요. 등장해야 되는 게. 아시겠어요? 그럼 그 앞이 뭔지 몰라도 이미 틀린 거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순소득 승수가 뭔지 몰라도 지분투자액에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순영업소득이 나오고 있죠. 지분투자액에 순영업소득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나올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세전현금 수지나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아까 4억 가지고 7천 비교하면은 저거 사기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4억이 나올 때는 3천이나 2,500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아까 숫자로 할 때는 이해하시더니 이게 글로 나온다. 글로. 다음에 4번 보세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뭔지 몰라도 돼요. 총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온 값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짝이 안 맞다고. 총 투자액 세후 현금 짝이 안 맞다고. 5번 보세요. 지분 투자 수익률이 뭔지 몰라도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순영업 소득하고 지분 투자액 짝이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기치는 거라고 그러면. 됐어요? 그럼 짝이 맞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짝이 맞는 건 2번밖에 없다고요. 이게 뭔지 몰라도 나누기를 하는지 A를 B로 나누는지 B를 A로 나누는지는 몰라도 짝이 안 맞다고 벌써. 아시겠습니까? 되셨죠? 일단 이런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를 알아야 돼요? 짝짓기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A 나누기 B인지 B 나누기 A인지 분모 분자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짝짓기부터 돼야 돼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묻는, 이게 전부 다 기출문제잖아요. 여기 있는 거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 문제는 뒤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뒤에. 계산 문제 373페이지부터 보세요. 373페이지, 372페이지, 371, 370, 369. 뒤로 가 있죠. 지금 참 계산 문제가 이렇게. 그죠?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뒤로. 계산 문제 나오기 전에 거는 이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15번까지가 이론과 관련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15번까지가. 예? 예, 이론과 관련되는 거 맞춰야죠. 그래야 계산 문제에서 좀 찍어도 앞에서 좀 이론은 좀 맞춰줘야죠. 됐죠? 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짝이 말이에요. 짝이. 아까 2,500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4억이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4억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4억 분의 2,500 한단 말이에요. 지분 투자액 분의 이 세후 현금 수지. 6.25% 나왔죠. 요거 아까 4억 분의 3,000 하면은 7.5% 나왔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억이 나와야 된다고요? 4억 나오면 안 되고 10억 나와야죠. 그럼 10억 분의 7,000 하면은 7%죠. 10억 분의 9,000 하면은 9%, 10억 분의 1억 하면은 다 퍼센트는 퍼센트잖아요. 근데 얘네들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연놈 이름과 연놈 이름과 연놈 이름, 이름이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앞으로. 근데 그 이름이 수익률의 4가지란 말이에요. 4가지. 지금 여러분들 4가지 다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쓰러지실 거 아니에요. 그 역수가 승수예요, 역수가. 이 역수가 승수라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8개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여러분들 사정 잘 알잖아요, 제가. 8개 다 한꺼번에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뭐는 해놓자고, 이번에. 여러분들 분석할 때, 브리핑할 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브리핑할 때. 세전현금 수지를 이용한 요 수익률 있죠? 요게 브리핑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요걸 뭐라고 하냐? 세전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름도 쉬워요. 얼마나 쉬워. 세전 수익률 하니까.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하니까. 됐어요? 그럼 세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세전이 나오니까 지분 투자, 총 투자. 지분 투자의 분에 뭐 한다고? 세전 수익률 해서 구하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험에는 세전 수익률이 거의 안 나와요. 이 용어와 똑같은 뜻의 지분 배당률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야 돼. 시험 칠 때까지는. 아시겠어요? 시험 칠 때까지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기억하자고요. 뭐를? 세전 수익률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걸 확실하게 해두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후 수익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세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하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질문합니다. 뭐는 꼭 알자고요. 세전 수익률은 꼭 알자고요.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는 종합 환원율이라 하고요. 자,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건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총자산 회전율이라 그래요. 이 총이라고 나오는 게 있으면 이거는 총소득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총투자액이에요. 총이라는 게 나올 때는 항상 총투자액, 총소득이 나와야 돼요. 총이 다 같이 나와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세, 후 수익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수익률법이니까 율이 네 가지. 율 네 가지가 있는데, 많다,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뭐 하나 기억해 두자고요.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 기억하자고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 역수가 뭐라고요? 승수라고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더 이상 하면은 이제 쓰러질 거니까. 아시겠어요? 브리핑할 때 꼭 이거 해야 돼요.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서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하면은 쓰러진다고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하고,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하고,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요 세 가지만 하자고요. 많이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대부 비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게 바로 대부 비율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 남의 거 비율. 남의 거 비율. 1억짜리 집 살 때 왜 우리 6천만 원 대출해 준다, 7천만 원 대출해 준다, 이거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얼마 대출해 주느냐 그런 거 하죠. 집 살 때.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집값에 60%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자, 그러면 집값에 60%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그럼 남의 게 몇 프로라는 얘기야? 60%. 내 거는? 네, 그 소리.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은 무슨 비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자, 이거는 전체 중에서 이 대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대부액. 전체 중에서 대부액. 근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교재에서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속 편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부채 잔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측정 시점에 따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출해 준 시점 이후에 6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가치도 바뀔 수도 있고 부채 잔금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 비율 개념은 뭐라고요? 남의 거 비율이단 말이에요. 남의 거 비율. 아시겠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이 70%다 그러면 내 거는 몇 프로예요? 30%.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 내 거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그거 밑에 있는 걸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림셈법부터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제가 저기에서 더 이상 안 나갔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저기에서 더 이상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은 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그럼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라고요? 343쪽에 어림셈법으로 바로 넘어가시라고요. 그 어림셈법 343쪽에 가시면은 총소득 승수법 있죠? 총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이다 해서 공식이 있잖아요. 이 공식을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다고요. 지금은 아, 이런 승수가 있구나. 넘어가시면 또 무슨 승수 있어요?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두 다 밑에 수익률의 역수란 말이에요. 수익률법의 역수. 아시겠어요? 수익률법이 몇 개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종합자본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 지분환원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도 한다고요?
지분 배당률을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고 세후 수익률까지 4개 있죠. 그 4개가 앞에 승수의 역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순환은 뭐는 꼭 기억하자고요.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은 꼭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이 나올 때는 뭐하고 뭐가 나와야 되고 세전현금 수지와 세후현금 수지가 나와야 되고 총투자액이 나올 때는 총소득과 순영업소득까지 나와야 돼요. 아셨죠? 일단은 거기까지. 짝짓기가 돼야 돼요. 다음에 기타 어림셈법, 이거는 이순환 이후 나중에 할 거고요. 다음에 비율분석법으로 가보십시오. 346쪽에 대부 비율 있죠? 자, 이 대부 비율은 LTV라고 돼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잔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저당 비율이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괄호 4번에 보시면은 대부 비율의 괄호 4번에 보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 있죠. 일단은 요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부채 비율이나 대부 비율의 용어가 비슷하죠. 근데 다른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부채 비율은 보지 말고요. 대부 비율은 이것도 말 나오니까 또 해야 되겠네.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게 많아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 같은 의미고요. 이 얘하고 전부 다 돈 빌린 뉘앙스가 있죠. 다 돈 빌린 뉘앙스가 있는데 얘만 다른 놈이에요. 얘만. 그러니까 얘를 꼭 기억은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신강관계상 넘어가려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 대출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은 다 똑같은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얘만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르냐? 지금 위에 거는 아까 남의 거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이 위에 거는 전부 다 남의 거 비율이에요. 대출 비율이 70%다. 그러면 내 거가 30%. 담보 인정 비율이 60%다. 내 거가 40% 이렇게 돼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얘는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내 거분의 남의 거 해야 돼요. 부채 비율은. 자,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남의 게 60%란 얘기잖아요. 내 거는 40%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40분의 6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대부 비율이 70%다. 그럼 남의 게 대부 비율이 70%면 남의 게 70%잖아요. 그러면 내 거 30%죠. 그럼 부채 비율은 30분의 70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대부 비율이 80%다. 남의 게 80%다. 내 거는 20%다. 부채 비율은 20분의 80 이렇게 된다고요. 부채 비율은 꼭 기억해야 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부채 감당률 다음에. 자, 이 부채 감당률 이쪽으로. 자, 대부 비율 하면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개념 말씀드렸어요. 지금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이라고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세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을수록 좋다고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클수록 좋다고요. 안 그래요? 네, 이거는 클수록 좋아요.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 용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거기에서 해결해야죠.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클수록 좋은 거죠. 됐나요? 그럼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예? 제가 지난 순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얘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아니 물론 내가 감당하죠. 내가 감당하는데 얘가 안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안 되면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예?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래야 된다 앞으로?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고요. 그럼 이 공식에 다 있어요. 이 웬만한 공식은 지금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 웬만한 게 여기 다 있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가요순전어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은 해결해야 할 공식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얘를 감당해야 얘가 남잖아요. 지금 7천이 4천을 감당했으니까 3천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걸 분수꼴로 나타낼 때 지금 이걸 그냥 나누기 하면 된다고.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부채 감당률이 된다고. 부채 감당률이. 그냥 나누기 하면 돼요. 7천 나누기 4천 한 거라고. 지금 빼는 숫자 4천. 이렇게 나누기 한 거라고. 이게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 얘가 얘를 감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공식에서 그냥 쫙 나누기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에요. 7천이 4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영업경비가 2천 있죠? 영업경비 2천 빼서 지금 7천 됐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4천 빼서 3천 됐잖아요. 그러면 이 9천은 얼마를 감당해야 될까요? 이 9천은. 9천은 아직 이거 안 뺐잖아요. 예? 9천에서 따지자면 이 말이에요. 유효총소득에서 따지자면은 얼마를 감당해야 돼요? 2천과 4천 다 감당해야 되지 않나요? 순영업소득은 요놈만 감당하면은 이제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효에서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효총소득 9천은 얼마를 감당해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다 감당해야 돼요. 물론 얘도 감당해야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금이라는 거는 적자 볼 때 세금 있어요? 적자 볼 때 세금 있어요? 적자 보는데 무슨 세금 있어요? 적자 볼 때 무슨 세금 있어요? 정부가 그런 폭력 집단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적자 보는데 세금 매기지 않잖아요. 세금은 언제만 나와요? 세금은 흑자일 때만 나오지. 버는 돈이 있어야 나오지. 적자일 때는 세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둘을 감당 못하면은 세금 나와야 안 나와요? 얘가 얘를 감당 못하면은 세금 안 나오잖아요. 예? 그 복잡한 세법의 내용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얘가 뭐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이 둘을 감당해야 무슨 세금을 내든 말든 그런 게 나와,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아까 세 단계로 빠진다 그랬잖아요. 유효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근데 이거는 둘째 얘기고 첫째는 얘네들이 감당돼야 된다고. 뭔지 아시겠어요? 유효는 얘네 둘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요. 짝이 그렇게 된다고. 짝이. 그죠? 지금 오늘 거의 시험 치기 직전의 수준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내일 시험 친다는 생각으로. 순영업소득 요거는 뭐만 감당하면 되고요. 예, 부채 서비스만 감당해요. 얘는 요 둘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부채 감당률은 뭐와 뭐를 짝짓기 하는 거고요. 순영업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짝짓기 하는 거고,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하고 뭘 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를 짝짓기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는 짝짓기가 이 둘을 짝짓기 하는 거고, 순영업소득은요 하나만 짝짓기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고 짝짓기만 생각하라고. 짝짓기. 유효는 누구누구 다 나와야 되고, 유효는 누구누구 다 나와야 돼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다 나와야 돼. 이거 다 감당해야 된다고, 얘가. 맞아요? 분모분자는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얘하고 얘 둘이 짝짓기가 돼야 된다고요. 얘하고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가면은
뒤에 가면은 자, 이 300 몇 쪽인가요? 356쪽에 7번에 5번 지문 보세요. 356쪽에 7번에 5번 지문. 채무 분리행률은 나오고 있죠. 순영업 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채무 분리행률이 뭔지는 몰라도 지금 순영업 소득이 나왔는데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다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다 나오면 안 된다고.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다 나올 때는 누가 나와야 돼요? 유효가 나와요, 유효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순영업 소득이 틀렸다고요. 유효 총소득이 나와야 된다고요. 됐어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도 7번에 5번 지문에서도 분모 분자까지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뭐로 나눈다 이것까지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짝짓기만 알아도 풀 수 있죠. 네, 우리 수준에서 일단은 첫 단계가 짝짓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이 나누기 하는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오늘 계속 짝짓기로 하는 거 있는 거 지금. 총투자액하고 얘네들 짝져야 되고, 지분투자액하고 얘네들 짝짓기 해야 되고, 순영업소득하고 이거 부채 서비스 요놈 짝짓기 해야 되고, 유효총소득하고 요 두 개 합계하고 짝짓기 해야 되고. 됐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봐도. 공식이라는 게 어디 뭐 그냥 이렇게 뽑기 하듯이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정리. 이제 투자론을 마치면서 정리. 자, 오늘 했는 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했어요. 투자론에서.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를 이용하는지를 찾아야 되죠. 한 번밖에 불입되는 경우가 없을 때는 일시불로 가면 되는 거고요. 미래 가치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내가 계수표를 찾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고 싶을 때는 현가 계수표를 찾습니다.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목돈을 묻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연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들어가는 돈이 연금이에요. 연금의 매가 계수표를 이용할 때는 미래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거고, 연금의 현가 계수표를 이용할 때는 현재 목돈의 크기를 구할 때입니다. 목돈을 묻고자 할 때는 연금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푼돈의 크기를 묻는 경우죠. 푼돈의 크기를 묻는 경우에는 저당상수나 감책임계수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6개 중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시불은 너무 쉬워요. 그러면 나머지 4가지 중에서는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체크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확실하게 체크하면 그 다음에 얘가 쉽고, 그 다음에 얘까지 넘어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수지 계산.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가유순전어. 왜요? 가유순전어에서 나오는 게 지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이 거의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됐나요? 그래서 투자액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림셈법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합의시간가치 고량은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수익률법, 승수법이 있어요. 승수법, 수익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수익률을 위주로 분석합니다. 수익률을 위주로. 그 중에 세전 수익률이 분석에 초점이 돼야 된다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율이 있다. 다 공통점은 투자액이 분모로 가고 수익이 분자로 가는데, 요 앞에 두 놈은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 뒤에 두 놈은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승수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2개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고, 뒤에 2개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라고요. 이 구조만 알아도요. 아, 대충 뭐가 나와야 되는구나 답이 나온다고요. 총 투자액이 나올 때는 총소득이나 순소득이 나와야 되고, 지분 투자액이 나올 때는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가 나온다는 게 이제 짝짓기가 되면은 다음에 외우는 거 안 어려워요. 그게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야 돼.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 총소득, 순소득은 총투자액. 됐습니까? 자,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서는 비대부채 그랬죠. 비대부채. 대는 대부 비율, 부는 부채 감당률, 채는 채무불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대부채에서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이에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 그랬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입니다. 맞나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클수록 좋죠.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고요?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고요.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 누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유효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거는 채무 불이익률. 됐습니까? 자, 업이 위주로 해서 오늘은 업이 위주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 위주로 했다고요.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는 딸랑 5개 그냥 그것만 암기하라고 했어요. 그것만 해도 풀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예요? 현가 들어가 있는 3가지. 그리고 2가지는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이요. 그냥 수익률은 어림셈법이에요. 근데 무슨 수익률이라 그래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야 돼요. 그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예요. 됐죠? 좀 쉬고 5분만 쉬겠습니다. 쉬고 이제 금융론 해야 돼요. 아시겠죠?